한겨울 영하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겨울이 예전만큼 무섭지가 않습니다. 천장에 조용히 붙은 보이지 않는 패널 하나가 그들의 피부와 폐 그리고 가족의 밥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한 독일 회사. 전기차 부품 공장부터 스마트 제조, 적외선 난방까지 이 기업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현장을 붙잡고 있을까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증명된 이야기. 그 숨은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입니다. 유럽에서 산업과 경제를 다루는 기자죠. 그날 편집장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70년 넘게 버티고 있는 독일 회사가 있어. 리커만 코리아라고. 근데 이상하거든. 다른 독일 기업들은 수익 떨어지면 바로 철수했는데 얘네만 거기 붙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시큰둥했습니다. 오래된 외국계 지사라니. 창고 같은 사무실, 바렌 로고, 회고록 같은 이야기. 머릿속엔 그런 장면만 떠올랐죠. 그런데 편집장이 덧붙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엘리자, 너 요즘 기사 반응 안 좋은 거 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달간 제 기사는 평균 조회수 2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5만, 10만씩 찍는데 저만 계속 뒤처지고 있었죠. 편집국 회의 때마다 편집장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비판적으로 파. 정부 특혜든 로비든 뭐든 좋으니까. 독일 기술과 한국의 협력, 이런 밝은 프레임은 이제 식상해. 독자들은 뒷이야기를 원한다고. 편집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건으로 조회수 못 찍으면 다음부턴 일간 배정에서 밀릴 거야. 알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기자 7년 차입니다. 적당히 경력도 쌓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편집국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조회수가 곧 생존입니다. 클릭되지 않는 기사를 쓰는 기자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편집장이 한 가지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경쟁사에서 이미 선수 쳤어. 리커만 코리아가 70년 동안 살아남은 건 한국 정부의 특혜 덕분이라는 기사 냈더라고. 반응도 괜찮아. 3만 넘게 나왔어. 제 손이 굳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부정적 프레임을 깔아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프레임을 따라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각도를 찾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은 그걸 의심하고 해체하고 클릭 가능한 스캔들로 만드는 것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경쟁사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70년 생존의 비밀. 한국 정부의 묵인된 특혜.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외국 기업은 특혜로 산다. 우리 중소기업은 죽어나가는데. 이게 나라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2가지 질문이 충돌했습니다. 왜 한국일까? 그리고 나는 진실과 생존 중 무엇을 선택할까? 서울에 도착한 날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리커만 코리아 본사 건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낡은 창고가 아니라 깔끔한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엔 독일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복도 끝 벽이었습니다. 흑백과 컬러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죠. 전쟁 직후로 보이는 황량한 거리, 비포장 도로 옆 작은 공장, 낯선 독일어가 적힌 나무 상자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눈빛은 정면을 향해 있었죠. 한켠에 서 있는 서양 남자의 얼굴 옆에 작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리커만 초대 한국 담당 엔지니어 마이너스 현장 기준.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기사 하나 더 떴어. 리커만 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철수 압박받고 있다는 내용이야. 내부 고발 형식으로 나왔어. 이거 확인 가능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요? 제가 막 도착했는데요. 빨리 확인해. 이거 사실이면 내 기사 각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 70년 생존이 아니라 70년 만에 종말이 될 수도 있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진 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담긴 얼굴들. 그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루머. 회의실로 들어가자 한국인 매니저 2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천장엔 낯선 패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조명인지 장식인지 분간이 안 됐죠. 한 매니저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거요? 올 겨울에 아마 기자님 기사에 한 줄쯤은 들어갈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독일 본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사업 방향이나 투자 관련해서요.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하시죠?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 대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너무 방어적이었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 젊은 직원들이 독일 본사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공장 레이아웃과 데이터가 겹쳐 있었고 한국어와 독일어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경쟁사가 올린 2번째 기사를 찾았습니다. 리커만 코리아 독일 본사 구조조정 대상 포함 가능성.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본사는 이미 아시아 거점 통폐합을 검토 중이며 한국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댓글이 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떠나는구나. 70년이고 뭐고 다 거짓말. 외국 기업 믿으면 안 돼.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2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이게 진짜 스쿱일 수 있다는 흥분. 그리고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48시간 안에 초고 보내. 각도는 이거야. 70년 생존 신화의 붕괴. 이게 먹힐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리커만 코리아의 직원들도 저 불빛 아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쓸 기사가 누군가의 70년을 어떻게 규정하게 될까? 리커만 코리아 본사 건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낡은 창고가 아니라 깔끔한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엔 독일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복도 끝 벽이었습니다. 흑백과 컬러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죠. 전쟁 직후로 보이는 황량한 거리, 비포장 도로 옆 작은 공장, 낯선 독일어가 적힌 나무 상자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눈빛은 정면을 향해 있었죠. 한켠에 서 있는 서양 남자의 얼굴 옆에 작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리커만 초대 한국 담당 엔지니어 마이너스 현장 기준.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기사 하나 더 떴어.
리커만 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철수 압박받고 있다는 내용이야. 내부 고발 형식으로 나왔어. 이거 확인 가능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요? 제가 막 도착했는데요. 빨리 확인해. 이거 사실이면 내 기사 각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 70년 생존이 아니라 70년 만에 종말이 될 수도 있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진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담긴 얼굴들. 그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루머. 회의실로 들어가자 한국인 매니저 2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천장엔 낯선 패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조명인지 장식인지 분간이 안 됐죠. 한 매니저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거요? 올 겨울에 아마 기자님 기사에 한 줄쯤은 들어갈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독일 본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사업 방향이나 투자 관련해서요.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하시죠?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 대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너무 방어적이었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 젊은 직원들이 독일 본사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공장 레이아웃과 데이터가 겹쳐 있었고 한국어와 독일어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경쟁사가 올린 2번째 기사를 찾았습니다. 리커만 코리아 독일 본사 구조조정 대상 포함 가능성.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본사는 이미 아시아 거점 통폐합을 검토 중이며 한국 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댓글이 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떠나는구나. 70년이고 뭐고 다 거짓말. 외국 기업 믿으면 안 돼.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안에서 2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이게 진짜 스쿱일 수 있다는 흥분. 그리고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48시간 안에 초고 보내. 각도는 이거야. 70년 생존 신화의 붕괴. 이게 먹힐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리커만 코리아의 직원들도 저 불빛 아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쓸 기사가 누군가의 70년을 어떻게 규정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기차 부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선 산업단지 아니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시와 보고는 짧은 말, 손짓, 화면 터치로 이루어졌죠. 리커만 코리아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완성차 업체 2곳과 해외 메이커 1곳에 들어가는 EV 핵심 모듈 라인입니다. 기계 옆 작은 명판엔 독일 도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인의 흐름, 소프트웨어, 작업 방식은 분명 한국의 리듬이었죠. 저는 유럽에서 봐 온 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정교하지만 느린 안정적이지만 변화에 둔감한 설비들. 이곳은 달랐습니다. 독일 회사가 납품한 설비가 한국식 속도로 계속 튜닝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편집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철수설 확인했어? 내일까지 초고 못 받으면 다른 기자한테 넘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독일 본사에서 한국 사업 축소 이야기가 나온 적 있나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요, 그냥 업계 루머를 확인하려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루머는 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세요. 이게 철수 준비처럼 보이나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중견 부품사였습니다. 제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에너지 사용량, 불량률. 수십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기계는 독일산이 많지만 운영 방식은 한국식이에요. 우린 한번 깔아놓고 끝내지 않아요. 계속 바꿔요. 그걸 리커만이 같이 따라와 준 거고요. 저는 천장을 흘끗 올려다 봤습니다. 전날 본 것과 비슷한 패널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게 새로운 적외선 난방 시스템입니다. 공기 전체를 덮이기보다 사람과 공정이 있는 구역만 정밀하게 데워요.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웃긴 건요, 에너지 절감보다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그게 많이 줄었다고들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경쟁사 기사들은 모두 숫자와 루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저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낡은 외국계 지사라는 이미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경이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 갈등도 커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와 제가 본 현장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경쟁사가 세 번째 기사 냈어. 리커만 코리아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공단의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 아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기사 한 줄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호텔 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리커만 코리아의 매출 구조, 투자 방향, 파트너 회사 리스트, EV 부품, 스마트 제조, 지속 가능한 기술 솔루션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독일 본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장비들, 한국 현장에서 튜닝되고 다시 아시아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구조. 화살표를 그리다 보니 하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엔지니어링이 기초를 깔고 한국의 빠른 실행과 개선 문화가 그 위에 살을 붙인다. 리커만 코리아는 그 중간에서 설계자이자 통역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적외선 난방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온풍 방식이 공기 중 먼지와 세균을 퍼뜨리고 건조함으로 작업자 건강에 부담을 준다는 보고서가 있었죠. 리커만은 이걸 산업 현장의 숨은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기사 핵심 중 하나로 잡았습니다. 거대한 EV 공장 위에서 인간의 피부와 호흡까지 신경 쓰는 독일 회사. 그런 문장이 떠올랐죠. 그러나 화상 편집 회의에서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거 너무 미화된 거 아니야? 편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독일 회사 홍보 기사처럼 보여. 독자들은 냉정한 비판을 원한다고. 한국, 독일 협력 혁신.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안 먹혀. 선배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경쟁사 기사 봤지? 철수설, 구조조정, 직원 불안. 이게 지금 뜨거운 이슈야. 너만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편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적외선 난방? 그게 기사 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독자들이 원하는 건 스캔들이야. 숨겨진 진실. 70년을 버틴 이유 뒤에 있는 어두운 이야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8시간 남았어, 엘리자. 각도 바꿔. 안 그러면 이건 다른 기자한테 넘어가.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비판적으로 볼 지점도 있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실패도 한국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독일식 검증 문화와 한국식 돌파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노동자, EV 라인 옆에서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던 중년 엔지니어, 천장 패널을 가리키며 웃던 매니저.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경쟁사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댓글들.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커만 코리아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댓글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편집장의 요구와 제가 본 장면 사이에서 서서히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기사는 과연 어떤 톤이어야 할까? 클릭수를 위한 자극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한 기록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 저는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잠을 설치고 일어난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가보기로요. 이번엔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찾았습니다. 저그에선 난방이 설치된 구역과 아직 기존 방식인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여기가 지난 겨울 온풍기만 쓰던 때 데이터고요. 이게 올겨울 저그의 선으로 돌린 후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곡선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어요. 다음은 작업자 신고 건수, 피부 질환, 호흡기 관련 문제. 숫자가 확연히 줄어 있었죠. 이건 아직 내부 데이터라 공개하기는 이르지만요. 우린 이걸 단순 복지로 보지 않아요. 숙련 노동자의 이탈을 막는 장치라고 봐요. 몸이 덜 힘들면 기술이 더 오래 남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한국 공장은 빠르지만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말을요. 그러나 이곳에서 들은 문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마지막 경고야. 6시간 안에 초고 안 들어오면 이건 마감한다. 다른 기자가 쓸 거야. 내 이름은 안 들어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너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현장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기자는 거리를 유지해야 돼. 객관성을 잃으면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작업자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겨울철 작업 환경 개선 요구가 작년보다 30% 줄었어요. 그만큼 현장이 나아졌다는 거죠. 저는 그 숫자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갈등은 정점에 달하고 있었어요. 편집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사 기사들이 만들어낸 루머와 불안이 실제 사실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쥔 데이터가 그 루머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2개의 기사를 쓰기로요. 하나는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 철수설, 불안, 위기의 서사. 이건 제 커리어를 지킬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쓰고 싶은 기사. 데이터 현장, 사람의 서사. 이건 제 양심을 지킬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저는 2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시간.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 2시간 전 저는 한 사람을 급하게 만났습니다. 리커만 코리아에서만 수십 년을 보냈다는 독일인 엔지니어였어요. 통역 없이도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사람이었죠. 작은 회의실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오래전 흑백의 조립 라인. 그 옆엔 오늘의 EV 모듈 라인이 컬러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게 내가 처음 한국에 와서 맡은 프로젝트였어. 그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진짜 다 허물어진 상태였지. 그래도 사람들 눈빛은 살아있었어.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독일 본사에서 한국 철수 이야기가 나왔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루머 얘기구나. 루머가 아니라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서 검토는 했어. 2년 전에 아시아 거점 통폐합하면서 한국도 대상에 올랐었지. 그때 우리 직원들 정말 불안해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경쟁사 기사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줬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EV 전환, 스마트 제조, 적외선 난방까지. 본사를 설득했어. 한국은 실험실이라고. 여기서 성공한 모델이 독일로 다시 유럽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하나를 보여줬어요. 독일 본사 CEO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법인은 리커만의 미래 전략에서 핵심 거점으로 재정이 됨. 날짜는 3개월 전이었죠. 이걸 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누가 들어? 루머는 빠르게 퍼지지만 해명은 아무도 안 읽잖아. 우린 그냥 일로 보여주기로 했어. 말보다 결과로. 저는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쟁사 기사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겁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이미 극복됐어요. 하지만 루머만 퍼졌고 해명은 묻혔죠. 왜 이렇게 오래 한국에 남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출장이었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우린 기계를 팔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러 온 거라고. 책임.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기계가 멈추면 여기 사람들 월급이 멈춰. 아이들 학비가 끊기고 가게가 문을 닫지. 그걸 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독일로 돌아가긴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들었어요. 독일이 폐허에서 일어나던 시절 제 조부모 세대가 했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비슷한 시대의 상처와 의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긴 늘 바쁘고 늘 빨라. 가끔은 그게 두렵기도 하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 이 사람들이 내 기계를 믿어준다는 느낌.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려는 기사는 단순한 산업 분석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를 관통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신뢰를 지켜온 외국인의 고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편집장의 메시지가 12개 쌓여 있었습니다. 마감까지 1시간 30분. 저는 호텔로 뛰어갔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2개의 파일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제목 70년 생존 신화, 붕괴 위기 넘겼다. 그러나 여전한 불안. 편집장이 원하는 각도였습니다. 철수설, 위기, 극복, 그러나 미래는 불투명. 클릭을 부르는 구조였죠. 두 번째 파일. 제목 한국에서 미래를 실험하는 독일 회사의 70년.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데이터, 사람, 책임, 신뢰.
조회수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마감까지 4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파일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보내. 조금만요. 거의 다 됐어요. 각도는 내가 말한 대로 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설마 또 엉뚱한 거 쓴 거 아니지? 편집장님,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철수설은 2년 전 이야기고 이미 본사에서 한국을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사 기사들은 잘못된 정보예요. 저희가 제대로 된 팩트를 보도해야죠. 편집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엘리자,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독자들은 팩트를 원하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원해. 위기, 불안, 반전. 내가 가진 증거. 그건 나중에 후속 기사로 쓰면 돼. 일단 첫 기사는 자극적이어야 해. 하지만 그건 뭐? 거짓말? 아니잖아. 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불안도 있었어. 우린 그걸 쓰는 거야. 극복 스토리는 2편에 넣으면 돼. 연재로 가는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엘리자,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기자야, 운동가야? 기자요. 그럼 기자답게 해. 20분 안에 파일 안 들어오면 너 아웃이야.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두 파일을 번갈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리커만 코리아의 야간 근무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적외선 패널 아래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저는 그 독일인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기계를 믿어준다는 느낌.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지.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에서 미래를 먼저 만드는 독일 회사의 70년, 그리고 그들이 지킨 것.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저는 전체 선택을 하고 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감 5분 전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편집장이 뭐라고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편집장은 결국 제 기사를 실었어요. 하지만 제목을 바꿨습니다. 70년 생존의 비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독일 기업의 한국 전략. 제가 쓴 제목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었지만 본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처음 6시간은 조용했어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죠. 경쟁사 기사들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취재 같은데요. 경쟁사 기사는 루머였네. 적외선 난방 시스템 부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기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리커만 코리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써준 기사. 그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5만을 넘었습니다. 48시간에 10만을 돌파했죠. 72시간에는 15만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리자, 잘했어.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저를 자르려던 사람이었는데요. 후속 기사 준비해. 연재로 가자. 독일과 한국의 산업 협력, 그리고 한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미래 기술들.
이거 시리즈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진실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기사도 기대됩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커만 코리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댓글이었어요. 저희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기사 덕분에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후속 기사 기획안이었죠. 우린 늘 미국과 중국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과 산업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먼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독일 기업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현장을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회사를 위한 옹호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유럽 언론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진실이 루머를 이겼다는 것. 천천히 올라간 기사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결국 넘어섰다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EV 공장의 조명, 공단의 항구, 그리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켜져 있을 적외선 패널에 보이지 않는 열. 저는 마지막 메모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린 기계를 팔러 왔다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게 됐다. 그 문장은 그 독일인 엔지니어의 말이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만 조회수는 자극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진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다만 후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